였고요. 네, 지금부터 녹화를 시작하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목차를 먼저 넣을게요. str 클래스의 메서드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그거를 사용만 하시면 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 함수들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우선 그 스트링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스트링이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트링을 하나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소문자를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쓸게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대문자랑 소문자랑 이렇게 섞어서 썼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문자열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한 거예요. 실행하겠습니다. 타입 한번 출력해 볼까요? 타입. 프린트 하고서 타입 s 이렇게 해보세요. 타입 이렇게 해서 타입을 프린트 해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클래스인데 무슨 타입이다? 스트링 타입이다. 그러니까 클래스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 거고요. 스트링 클래스는 생성자를 이용해서도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리터럴,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값을 가지고서도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이걸 그 메모리 그림으로 요 부분을 메모리 다이어그램으로 보여드리면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스트링 클래스의 생성자에 의해서 메모리가 하나가 확보가 돼요. 어떤 메모리냐면 이런 문자열들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가 하나가 확보가 돼요. 비어있는 공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소값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주소값에 이런 문자열들을 이제 차근차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뭐가 되는 거냐면 속성이 되는 거예요. 속성.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아까 뭐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거나 혹은 뭐 렉탱글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포인트는 XY를 저장했었고 렉탱글은 XY, W, H를 저장을 했었고 그런 것처럼 스트링 클래스는 이런 문자 하나들을 차근차근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데이터로. 그럼 여기 있는 S라고 하는 변수는 뭐냐? 인스턴스 변수인 거예요. S라고 하는 변수는 이 문자열들이 저장되어져 있는 곳에 주소값만 저장하는 변수인 거예요. 원래 정확하게.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 하면 S라고 하는 변수에 이런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었지 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사실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주소값으로 여기를 찾아간다는 의미는 그죠? S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어져 있는 이 주소값으로 메모리를 찾아간다는 의미는 거기에는 결국 이런 문자들의 집합이 저장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쉽게 S라고 하는 변수에 HELLO 등등등의 문자들이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형식으로 생겨난 거지만 아셨죠? 그래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이런 문자들의 집합 H, E, 대문자 L, 소문자 O, 그 다음에 스페이스, 공백 등등등의 이런 문자들의 어떤 집합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가 S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쉽게. 자, 타입을 출력을 해보니까 그 타입이 클래스라고 되어 있고 str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메서드를 사용하실 때는 그 값을 저장하고 있는 인스턴스 변수에서 무엇을 쓰면 돼요? 점을 쓰면 돼요. 그죠? 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요? 그때부터 메서드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메서드들을 찾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여기가 아마 알파벳 순서대로 보일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가장 최근에 사용했었던 메서드들 위주로 먼저 보여줄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해볼 거는 뭐냐면 lower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몇 글자만 치면은요, 그 알파벳이 들어간 그 글자가 들어간 메서드 이름을 보여줘요. 엔터. 자, 이렇게 합니다. 그 결과값을 저장할 수가 있겠죠. 결과값 저장해 볼까요? 일단 문서를 먼저 볼게요. 문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문서를 보면 리턴한대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값을 리턴한대요. 메서드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어떤 값을 리턴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때는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호출된 결과를 변수를 예를 들면 result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메서드 호출 결과를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리턴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저장은 가능했었죠. 저장은 가능했지만 리턴하지 않는 거는 리턴 값이 none, 없다 그랬었잖아요. 자, 보시면 무엇을 리턴한다고 되어 있냐면 로어 케이스로 컨버티드, 변환된. 로어 케이스가 뭐냐면 소문자죠. 네. 한글에는 대소문자가 없지만 영어나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유럽, 서유럽, 미국 이런 쪽은 전부 다 대문자, 소문자가 있어요. 알파벳은. 그래서 로어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소문자를 얘기합니다. 소문자로 컨버트, 변경된 무엇을? 문자열의 복사본을. 복사본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소문자로 변경된 문자열의 복사본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자, 이 복사본이라는 얘기가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자, 그러면 이제 문서를 보고서 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고, 그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전달해야 될 파라미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괄호 안에 아무것도 비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얘는 셀프만 있는 거예요. 파라미터가 셀프만 있어서 누가 부르는 거냐? 문자열의 주소값만 넘겨주면 자동으로 그 주소값이 셀프로 전달이 되는 거고 그것 이외에 다른 아규먼트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호출할 때 여기에 뭔가 이렇게 넘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넘길 필요가 없어요. 넘기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문서를 보시면서 얘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결과를 출력을 해보죠.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 자, 저는 L이라고 하는 거를 대문자로 썼고 T와 H도 대문자로 원래는 문자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보시면 그 결과값은 모든 문자열이 어떻게 됐어요? 서문자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서 그대로죠. 서문자로 바뀐 문자를 리턴해 줍니다. 이거예요. 자, 질문 드릴게요. 원본 문자열 S는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출력해보면 원본 문자열은 대문자 L, 대문자 T, H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까 그 문서에서 나왔었던 카피본을 리턴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본 문자열의 대문자, 소문자는 그대로 남겨놓고요. 얘네들을 소문자로 전부 바꿔서 그러니까 새로운 문자열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원본 문자열은 그대로 남겨놓고 새로운 문자열을 하나 만들면서 여기에다가 여기 있는 문자들을 소문자는 소문자 그대로 대문자면 소문자로 이렇게 변경해서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어 놓고 얘를 리턴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로어예요. 로어.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원본 문자열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스트링 클래스의 특징이에요. 스트링 클래스가 문자열을 리턴해주는 함수도 있고 문자열을 리턴하지 않는 함수도 있어요. 네. 근데 스트링 클래스의 메서드들 중에서 문자열을 리턴해주는 함수들은요. 원본 문자열을 변경해서 리턴해주는 게 아니라 원본은 그대로 남겨놓고 변경된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복사본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복사본에서 뭔가 조작을 취해서 그 녀석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원본 문자열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리절트를 출력해 보면 원본 문자열이 전부 소문자로 바뀌어 있고요. 밑에 있는 여기만 할게요. 소문자로 변환된 새로운 문자열을 리턴하는 거지 원본 문자열은 변경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이 다 그래요. 다. 그래서 문자열을 불변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값이 저장되고 나면요. 한번 값이 저장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못 바꿔요. 물론 이렇게 하면 바뀌는 것처럼 보이죠. 내용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이 문자열의 복사본에서 바꿔가지고 리턴을 해주는 거지 원본을 바꿔서 리턴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고요. 자, 그러면 로어의 반대도 있겠죠. 소문자로 바꿔라의 반대도 있겠죠. 그게 뭐냐면 자, 이번에는 그냥 바로 이렇게만 할게요. S.점 이제는 L부터 나오죠. 왜 그러냐면 가장 최근에 썼던 메서드가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로어의 반대가 뭐냐면 어퍼예요. 어퍼. 위쪽이란 뜻이죠. 위쪽. 로어는 낮은 쪽, 어퍼는 위쪽. 그래서 어퍼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데 자 여기도 설명을 읽어볼게요. 이제는 제가 아까 로어를 설명드렸으니까 이제는 여기 있는 설명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리턴한다. 복사본 리턴한다. 문자열의 복사본인데 어떤 문자열? 어퍼케이스로 변환돼. 그러니까 대문자로 변환된 문자열의 복사본. 원본은 그대로 남겨두고 대문자로 바뀐 새로운 문자열을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실행만 하셔도 바로 나오죠. 사실은 자 이거는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익스프레션, 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메서드 리턴 결과일 뿐이에요. 이거는 메서드를 호출을 했고 그 메서드에서 리턴해준 값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리턴해준 값은 전부 다 대문자로 변환된 문자열이죠. 그 변환된 문자열을 저장해라. 그러면 이거는 문장이에요. 그죠? 아니면 리턴된 값을 프린트해라 라고 프린트문 안에 넣으면 그것도 문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리턴 받은 값을 그 다음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식이에요. 식인 경우에 코드셀의 가장 마지막에 식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출력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노트북의 특징입니다. 노트북의 편리한 기능, 편의 기능일 뿐이에요. 네. 이제는 더 이상 같은 얘기는 요 얘기는 더 이상 안 할게요. 식하고 문장은. 네, 자 이렇게 어퍼.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문자로 변환된 복사본 새로운 문자열을 리턴합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를 했고 클래스에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생성된 인스턴스에서 메서드를 호출하는 전부 다 이런 형식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뭐 시리즈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ND 어레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등등등. 또 뭐 우리가 머신러닝을 하게 될 때에는 뭐 KNN 분류기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KNN 리그레서라고 하는 분류기도 클래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클래스들이 있는데, 그런 클래스들을 이용하실 때는 우선 객체를 생성된 객체의 주소를 저장, 그 다음에 그 인스턴스에서 메서드 호출, 인스턴스에서 메서드 호출, 이게 전부 다 쭉 똑같은 패턴이에요. 항상.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인스턴스를 생성된 인스턴스를 저장하고 있는 인스턴스 변수, 인스턴스 변수에서 점, 객체를 참조해서 메서드 호출. 다 이런 식이에요, 코드가. 네. 그래서 우리는 뭐만 고민하면 된다. 객체를 잘 생성한 다음에 무슨 메서드를 어떻게 파라미터 몇 개를 전달해서 사용할 것이냐, 그리고 리턴 값은 무엇이냐, 이런 것만 문서를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런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게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 가지고서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연습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연쇄 호출 얘기를 했었죠. 연쇄 호출 얘기를 했었는데, 자, S를 그냥 출력하면 원본이 그대로 있죠. 원본이 그대로 있죠. 자, 여기서 아까처럼 점, 로어 이렇게 메서드 호출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결과는 여기까지의 결과가 뭐죠? 전부 다 소문자로 바뀐 문자열이.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결과가 문자열이기 때문에 여기서 점을 찍으면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모든 메서드를 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대문자로 다 바꿔라. 가능한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거는 연쇄 호출이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기 위한 코드여서 그것뿐이고요. 사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냥 문자열에서 그냥 바로 대문자로 변환만 해버리면 돼요. 해버리면 되는데, 제가 그거를 연쇄 호출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코드를 그냥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S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게 문자열. 그러면 그 변수에서 점을 찍으면 무엇을 쓸 수 있다?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메서드가 만약에 또 문자열을 리턴하는 거라면,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메서드가 문자열을 리턴하는 거라면 그 결과에서, 그죠? 얘도 문자열인 거잖아요. 얘도 문자열이니까 거기에서 점하고 어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다가, 자, 여기까지만 하면 전부 소문자. 여기까지가 문자열이었으니까 여기서 다시 점을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문자열에서 이런 어퍼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메서드 연쇄 호출.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네, 리턴 값이 뭐냐?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로어의 리턴 값이 스트링이다. 그러면 거기서 점을 찍으면 스트링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또 쓸 수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메서드 연쇄 호출이에요. 절대로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변수에서 메서드 하나 호출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새로운 문자열 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바로 점 쓰고 메서드를 또 호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메서드 연쇄 호출이에요. 네, 되셨죠? 되셨고, 자, 그럼 이번에는요. 문자열 안에서 어떤 단어나 어떤 패턴이 몇 번 등장하는지를 개수를 셀 수가 있어요.
사실은 리스트도 가지고 있었던 메서드인데 여러분들 워드 카운트 기억나세요? 우리 워드 카운트 그 리스트 안에 문자열도 쭉 담아놓고 그 다음에 그 단어가 리스트에서 몇 번 등장하는지 카운트 개수를 셌던 적이 있어요. 그죠? 그때 제가 한 두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한 세 가지 정도 방법을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카운트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문자열도 일종의 문자들의 리스트처럼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몇몇 메서드들은 리스트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전체 문자열에서 L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몇 번 등장하는지를 세고 싶으면 count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S. 일단 S는 뭐예요? S는 이런 문자열이에요. 이런 문자열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점을 써요. 그리고 쓰고 싶은 메서드를 찾아요. 이름을 보면서 개수를 세는 거는 count일까?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앞에 S 요거 붙어 있는 거는 변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스턴스의 메서드다. 그런 의미고 메서드 이름은 count다 라고 하는 거고 자, 여기서는 자, 요 부분 잘 보세요. 많은 문서들에서 함수 사용 방법 다음에 화살표 그리고 타입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문서를 읽어보지 않아도요. 이 메서드는 무엇을 리턴하는 거다? 정수를 리턴하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그 전에 사용했었던 로어나 어퍼는 문자열을 리턴하는 걸 썼죠. 근데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count라고 하는 메서드는 무엇을 리턴하는 거다? int, 정수를 리턴하는 메서드예요. 정수를 리턴하는 메서드. 문서를 읽어볼까요? 문서 읽어보면 리턴한다라고 돼 있고 무엇을 리턴한다고 돼 있냐면 the number of, 그러니까 뭐뭐의 개수를 리턴한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떤 것의 개수를 리턴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횟수예요. 등장하는 횟수. 그리고 아규먼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시면 여기에서의 대괄호는 생략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생략 가능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필수로 넘겨야 되는 거는 이 서브만 넘기시면 돼요. 그러면 서브를 어떻게 넘길까? 그거는 밑에 가서 그냥 더 이상 없죠.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이 따로 없네요. 이걸 볼 수밖에 없어요. 서브스트링 SUB. 그러니까 이 SUB에는 무엇을 넘겨야 되는 거냐면 서브스트링을 넘겨야 돼요. 문자열의 일부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전체 문자열의 일부를 넘겨주면 그 일부 문자열이 등장하는 넘버, 횟수를 리턴해주는 메서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서를 파악해 가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L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볼까요? L 몇 번 등장해요? 2번 나오죠. 2번. 그죠? 그럼 카운트 세보면 2라고 나와야 돼요. 그죠? 네. 다른 거 한번 볼까요? P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 나와요? P라고 하는 단어는 0이네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여기 제가 대문자로 썼어요. 대문자로. 소문자 P로 써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1이라고 나오죠. 찾아줄 때도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을 한다. 자, 위쪽을 보시면 우리가 만든 문자에는 저는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문자 P는 등장하지 않아요. 전체 문자열에서 대문자 P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문자 P는 0,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소문자 P는 한 번 있어요. 한 번. 그래서 카운트 뭐라고 되어 있어요? 1.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원본 문자열 S에서 그 문자열의 일부, 문자열의 일부, 그러니까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서브. 문자열의 일부 서브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리턴해 주는 거고요. 몇 번이기 때문에 얘는 숫자, 정수를 리턴해 줍니다. 정수.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요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정도만. 물론 그 뒤에 뭐 스타트 엔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거는 굳이 뭐 거기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거기다가 뭘 넣으면 될지 문서를 보시면서.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네, 막 뭐 객체 지향, 객체 클래스, 인스턴스, 메서드 이럴 때는 어려웠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사용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이제 뭐라 그랬어요?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져 있는 거를 잘 사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문서 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문서 보는 연습. 일단은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분이니까 40분까지 쉬었다. 요 부분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네.